알티스 영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입학 컨설팅 비용 절약하는 법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장안에 워낙 화제가 된 드라마였죠. 스카이 캐슬. 예, 사실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기도 했지만 또 좌절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은 일반적인 학부모님들께서 경험하실 수도 있는 사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부 입학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의 경우입니다. 정시에서 컨설팅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시에서 종합이 아닌 교과는 당연히 학교 성적으로만 거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별로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종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종합을 위해서는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학생부 수시 종합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상담실이 됐던 아니면 고3 담임 선생님이 됐던 학교가 그 학생이 수시 종합에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학 컨설팅에서 스카이 캐슬 보셨겠지만 모든 거를 준비를 해주는 과정에서 학교가 조금 부족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준비가 따로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거 외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입학 컨설팅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한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참고로 무슨 이게 최근에 유행하니까 이게 포스팅을 올리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올렸던 포스팅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공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사실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입학하기 위한 전공을 따로 선택하시는데 전공을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물론 유리합니다. 전공을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정도, 대학을 기준으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은 어디서 찾느냐? 여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사이트인데요. 물론 이름만 들으시면 약간 사이비 냄새가 사실은 조금 나기도 하지만 아주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정부 정부기관, 산하기관이라고 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학과를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작년에 저희 고3 학생 가운데 유아교육과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유아교육과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아교육과를 검색을 해보면 짜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유아교육과들을 전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지역별로 따로 상세하게 더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대학들에서 일단 세 개 대학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3개 대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첫 번째는 꿈의 대학 아닙니다. 꿈의 대학 아닙니다. 꿈의 대학 서울대 이런 거 무조건 스카이 이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선정 기준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대학입니다. 내가 현재 고3, 이제 예비 고3이든 아니면 예비 고2든 아니면 예비 고1이든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대학인데 물론 예비 고3이냐
예비 고2냐 고1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학은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바탕으로 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꿈의 대학. 그 현실적인 대학보다 높은 대학 원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설마 내가 여기 못 가겠어? 내가 여기 못 가겠어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거 세 번째로 정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대학이 현실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설마 여기 못 가겠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부모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학생, 제가 지금 예를 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대신 선정을 해보면 첫 번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대학이 성신여자대학교. 그럼 아까 저 위에 여기에서 약간 그럼 그거보다도 상위 꿈의 대학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화여자대학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여기 못 가겠어? 이런 데는 이곳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아까 입시 결과를 클릭하시면 이런 정보를,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냐면 여기 있네요. 수시 교과 우수자에서 7명,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 11명, 정시 수능 위주에서 10명. 학생부 교과는 7명인데 이쪽 보니까 1.6 등급. 이게 물론 커트라인 기준은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균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1.6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1.6, 최대는 1밖에 없겠죠, 사실은. 맥스가 1이니까요. 그래도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표정 편차를 그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을 아무리 잡아도 한 2 내지 2점 초반, 2 내지 2점 초반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모집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그 다음에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은 참고하실 사항은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세다는 점입니다. 22대 1. 내가 들어가려면 일단 22명. 한 명 뽑는다면 22명. 그럼 6명이니까요, 사실은. 6명이니까 132명 정도? 20대 기준으로. 622, 132명. 132명 중에 예를 들어서 6명. 내가, 언뜻 계산해도 120명 이상은 제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능 위주의 10명 선발이었죠. 10명 선발인데 수능 100분위 점수를 보면 수능 100분위 점수가 75XX. 이게 무슨 얘기냐? 7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00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위. 수능 100분위 75%면 대략 한 3등급 정도. 왜 대략 3등급 정도냐? 3등급 컷이 24%. 이거는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100분위로 하면 76% 정도 됩니다. 76%. 그러니까 사실은 75%되면 4등급이죠, 사실은. 75%, 내가 어떤 것을 75% 맞았다. 이거는 4등급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평균으로 나온 거고 75% 정도니까 4등급 완전 초반이니까 3등급 후반이고 3등급이라고 기준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커트라인은 아닌 것이 보통 기본입니다. 자, 그럼 뭘 살펴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고3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전년도에 11월 모의고사. 물론 11월 모의고사를 안 보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는 12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유리합니다.
아니면 사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모의고사 볼 텐데 9월 모의고사하고 2월까지는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약간 현실적이면서도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정도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수능 100분이 3등급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학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신여대를 현실적인 기준 대학 2번, 넘버 2번 기준으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찾아봐야 되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네이버 말고 다음이나 다른 사이트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제가 물론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버하고 아무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누르시면 성신여자대학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보통 이 사이트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학교 입학처가 따로 나옵니다. 이 대학교 입학처를 눌러주시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입학 정보 사이트, 입학처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학생 같은 기준입니다. 이 학생 같은 기준에는 정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준 요령을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좌절을 하시는데 왜냐? 지금 모집 요강을 다운받으면 문서가 페이지 기준으로 60페이지, 66페이지. 그 다음 사실 뭐 다른 학교들은 뭐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새 학교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학교를 3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새 학교다 그러면 모집 요강만 해도 거의 200페이지. 새 학교 모집 요강이 200페이지니까 얇은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새 학교 이제 뭐 독서를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 요새 사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200페이지 분량을 그러니까 찾아본다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고 좌절하시는데 이게 66페이지라고 해서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리 전형이 복잡하고 학교가 많아서 찾아볼 게 많다고 하지만 입시 요강에서 꼭 봐야 하는 페이지는 정말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몇 페이지 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십시오. 목차를 확인하셔서 첫 번째 전형별 모집 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 5페이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6명을 뽑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7명을 뽑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10명을 뽑는데 지원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럼 아까 보셨듯이 10명인데 3.1이냐 아니면 6명인데 뭐 20대 1이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부분을 그 다음에 아까 사실은 어디가 사이트에서 사실은 거의 봤죠? 요약해서 봤습니다. 요약해서 봤어요. 여기에 대충 이런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다는 걸 봤는데 과연 수능 복분위가 76%가 무슨 과목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입시 요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목차를 기준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인원 나와 있겠죠. 그럼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보면 조금 더 작아지네요. 그럼 조금 한번 키워볼까요, 화면을? 예,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자, 이 유아교육과 그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어가 필수로 해서 30%, 수학 나영이 필수로 해서 20%, 영어가 필수로 해서 30%, 사회탐구가 필수로 20%.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아마 다 준비해야 되는 학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화면 한번 다시 조금 줄여서. 예. 그 다음 사실 반영 비율로 해서 내가 어느 과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조금,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은 되는데 국어가 부족하다.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30%인데 국어 점수가 낮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어의 공부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 반드시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학교마다 반영 비율도 따르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전형별 모집 인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시험 반영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 수시가 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 내신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 되겠죠. 몇 페이지 분명 안 됩니다. 분명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여기서 참고로 여기는 절대평가 이미 이후에 실시된 거고 뭐 영어 비중이 높다. 이건 제가 나중에 뭐 저희 영어학원이라서 사실 쓰는 말이고요. 그럼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자, 해당 학생은 정시 3가지 선택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대학, 그 다음에 보통안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베스트안은 2대, 당연히 3등급 기준으로 수능입니다. 수능 3등급 기준으로 조금 더 잘 봐야 되겠죠. 2대를 가려면. 그럼 당연히 월스트 아니었던 3가지 중에서는 월스트 아니었던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고보다 더 낮아도 분명히 진학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잡아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대와 강남대학교 또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검색하신 다음에 입학처에 가셔서 모집 요강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 모집 요강 페이지에 놀라지 마시고 몇 명 뽑는지, 그쵸? 그 다음에 과목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학처에 찾아가시기 전에 어디가 사이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먼저 찾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쯤 됐으면 부모님들이 지금 분명히 입시 컨설팅 비용 절약하는 건데 입시 컨설팅은 수시 종합인데 지금은 뭐 거의 정시 기준으로 3개만 정시에 뭐 가나 다 기준 뭐 있는 거니까 3개 기준으로 선택하신 정보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수시 지원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물론 약간 인서울 이상 대학 기준이거나 아니면 뭐 최상위권 대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이나 인서울이거나 아니면 인서울보다 조금 미친 수도권 대학 이 정도 된 여기 인서울 기준은 물론 3등급이겠죠. 이런 일반적인 전체 수험생 기준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수시 종합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정시 전략이 먼저 바탕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지원, 정시는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퍼센트로 나타나거나 점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살짝 왜곡시킬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수를 받으면 내가 패스를 하는지, 페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레퍼런스 참고사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대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적정하게 내가 이 정도 아까 이 학생 같은 경우 성신여대를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면 수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 학생은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아고 학생인데 나름대로 동아고는 저희가 있는 남양주 지역에서는 명문사학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남양주에서 지금 서울 올해만 해도 서울대를 7명 진학시킨 명문사학이라서 학생부 교과 내신 따기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뭐 2에서 한 4등급 여기 사이에서 그냥 분포를 하지 1등급 있는 학생들은 종교권인 학생들은 그쵸 여기 갔겠죠. 여기 갔겠죠. 그러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신여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을 상향을 몇 곳을 할 것이고
적정 지원을 몇 곳을 할 것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시 학생부 종합은 일반적으로 상향 지원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주로 상향 지원을 하죠. 물론 내가 수능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수능 말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쪽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에 조금 적정이나 하향 지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잘못하면 수시 납치가 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의 상향을 뭐 3곳을 할 것이든 4곳을 할 것이든 뭐 6곳 다 상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시가 자신 있는 학생들은요. 그럼 정시가 조금 자신이 없으면 적정 및 하향 지원이 올라가는 거겠죠. 수시는 당연히 몇 개까지 할 수 있냐고요? 6개 지원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교들, 뭐 성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들 제외하고 6개입니다. 6개에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정시에서 내가 정시 지원 전략을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늦어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내 수능 성적을 예상한 다음에 수시 전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 선택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어디가 사이트 가셔서 현실적인 대학, 꿈의 대학, 그 다음에 여기는 못 가겠어? 이런 대학 정하시고요. 그 다음 모집 요강 전체 다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모집 요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략 수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략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정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서 수시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정시 전략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수시에 더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입학 컨설팅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본인들의 기본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조그만 팁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2학기 9월 수시 모집 기간에 무리하게 비용을 갑자기 들여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 없이 학교 안에 있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입학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